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먹고 말하고 심지어 자는 순간까지 하루에 무려 2,000번 이상을 움직이는 관절, 바로 턱관절인데요. 이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만큼 고장나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턱관절 장애의 경우 재발이 잦고 다른 전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배진성 선생님과 함께 턱관절 장애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텐데요. 우리 몸에는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 같이 여러 관절이 있는데 턱관절은 이런 관절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턱관절은 두개골하고 하악골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에 관절원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개체되어 있는 복합관절이고요. 그리고 턱관절은 입을 벌릴 때 처음에는 회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활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회전 운동은 20에서 25mm 사이에 입을 벌릴 때 일어나고 그 이상으로 입을 벌릴 때는 활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디스크 후방에 있는 조직, 관절원판 후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원판 후 조직에는 이 디스크로 보내는 혈관과 신경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관절원판 후 조직이 눌리게 되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또한 턱관절은 유일하게 하악뼈에 양쪽에 관절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양측성 관절이기도 해서요. 한쪽의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은 얼굴에 비대칭 등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턱관절에는 그 치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보철 치료, 특히 우리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에 너무 높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턱관절에도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관절입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턱관절 장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금증 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어떤 증상일 때 치료해야 하나요? 사실 살다 보면 이 턱 쪽이 뻐근할 때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어떨 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턱관절 장애는 대부분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그리고 잘못된 자세,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치과에 꼭 내원을 해야 되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첫 번째가 소리입니다. 턱관절에서 딱 소리나 뚝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꼭 치과로 내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턱관절이 뻐근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대부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갈이나 이 악물기 같은 나쁜 습관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을 벌렸을 때 손가락 2개 이상으로 벌릴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꼭 치과에 내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귀나 관자놀이 부위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 그거와 연관돼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딱딱한 음식을 씹기가 두려울 때는 식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절음, 다시 말해서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 나는 것을 관절음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드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딱 소리가 나더라도 적응하셔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과에 내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열쇠는 명백한 진행과 통증입니다.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그런 진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방금 꼭 통증이 있으면 내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통증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턱관절 소리나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뭉친 근육이나 초기 턱관절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물리치료만 받아도 더 이상 진행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픈 경우를 계속 방치하는 경우에 관절 원판의 변형이나 만성장애, 그리고 하악과도의 흡수 등 되돌릴 수 없는 질병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 사슬을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오시면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하게 턱관절 질환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인데요.
턱관절 장애, 유전인가요? 이 턱관절 질환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모든 질병이 다 그렇듯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2급 이류 부종고압인 경우에는 관절 원판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정복성 관절 원판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또한 그 턱관절 질환은 젊은 여성에게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이거는 논문에 의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통증에 더욱더 민감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에서 더욱더 호발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다 유전 때문에 발생하냐?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나쁜 습관이 유발되어서 턱관절 질환을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턱을 이렇게 괴는 나쁜 습관이나 그리고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외상, 턱관절 외상이나 아니면 부종변, 후천적인 요인으로 턱관절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턱관절 장애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이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물리치료는 어떤 원리로 턱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건가요? 턱관절 질환은 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턱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과긴장하고 과사용돼서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리치료는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근육이나 인대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물리치료인 텐스, 그리고 LLLT, 그리고 턱관절 고착 해소술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턱관절 고착 해소술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냥 도수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약물치료는 엔세이드, 항우울제, 항불안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등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주사치료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나 보톡스, 그리고 PDRN 이런 것을 턱관절에다가 주사하는 그런 주사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말랑말랑한 재료로 장치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장치 치료는 좀 단단한 재료로 치과에 오셔서 만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치료는 보존적, 가역적, 비관혈적 치료여야 합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32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턱관절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 심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스플린트 교정을 하면 효과가 빠르다고 들었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치료에 스플린트 장치 치료를 권유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을 때 바로 보조적인 무슨 장치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하자고 권유하지 않듯이 치과에 오셔서 턱관절이 아프셔서 치과에 내원했을 때도 바로 스플린트 치료를 권유하기보다는 먼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장치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밤에 잘 때 이를 갈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를 꽉 깨무는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나 그런 걸로 물리치료로 전혀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갈이나 이 약물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장치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되는 물리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45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턱관절 통증이 심해서 3번 정도 물리치료를 했고 통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안 아픈데 나중에 통증이 생길 때 받으면 안 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이렇게 통증이 없는데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턱관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턱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과사용되고 긴장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물리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요. 보통 4주에서 12주까지는 꼭 물리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퀴즈를 풀면서 턱관절 장애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랑니를 뽑으면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뭔가 사랑니 발치랑 턱 관절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X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답은 O입니다. 사랑니 발치할 때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근육의 경직이나 관절각 내 압박감이 매우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새해에 운동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무리하게 바로 무게를 높여서 제가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한 세트가 아닌 3세트로 바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사우나를 건너뛰고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사랑니 발치할 때 만약에 너무 힘을 주지 않았더라면 발치가 끝난 다음에 환자분에게 그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주의사항을 잘 설명을 드렸더라면 아마도 턱관절 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랑니 발치 수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도 같이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턱관절 장애로 난청이 생길 수 있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턱 관절을 움직일 때 이쪽 귀에서도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그런 걸 미뤄봤을 때 O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턱관절 질환이 있을 때 연관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연관통은 두통, 그리고 다음에 많은 게 한 약 70% 정도에서 귀 주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이게 바로 귓구멍인데요. 귀가 불편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과 신경이 함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턱관절 질환이 불편하다고 하거나 귀가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꼭 이비인후과 진료도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귀 주변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관절원판이 빠지면서 턱관절이 누르는 그런 상황일 때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드립니다. 이 턱관절 하나만 아프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난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특히나 조심해야겠네요. 이명이나 난청, 그리고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이기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도 자극이 미쳐서 이유가 없는 어지럼증으로 턱관절 질환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유가 없는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턱관절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이 턱관절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턱관절 질환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먹고 말하고 표정 짓는 일상생활을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절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리를 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리를 꼬게 되면은 척추가 안 좋아진다는 걸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리를 꼬고 앉을 것입니다. 턱관절 질환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턱관절 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나쁜 습관이 원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환자분들한테 제가 권유드리는 게 나쁜 습관을 교정하고 하지 않는 것을 제일 강조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턱관절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바쁘신 관계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턱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단계별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배진성 선생님과 함께 턱관절 장애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